비대면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 믿으셨죠.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의 일상을 매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배달앱 뒤에 숨어있던 익명의 집착이 한 남자의 삶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39. 그는 늘 같은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출근 준비 대신 배달복을 챙기고 검은 헬멧을 눌렀으며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의 하루는 알림음과 엔진 소리로 시작해 리뷰 확인으로 끝났습니다. 평점은 4.9. 수천 건의 배달 중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죠. 그는 늘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고 배달 음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였습니다. 그에게 평점은 자존심이자 생계였습니다. 그 별 하나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늦은 밤 마지막 주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별점 1점. 음식이 늦었고 배달원이 불쾌했다. 또 진상이네. 요즘 사람들 참 예민하네.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별점 1점. 말투가 불친절했다. 평소처럼 웃었고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불친절하다고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겼습니다. 사람 일은 다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다음부터였습니다. 세 번째 별점이 달린 날, 리뷰에 낯선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헬멧 안에서 땀 냄새가 나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헬멧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1점. 그 다음 날도 또 1점. 리뷰 작성자는 매번 달랐습니다. 행복한 마침 러버, 배고픈 하루, 오늘도 배달 중. 하지만 내용은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못 맞췄어요. 태도가 불쾌했어요. 눈빛이 차갑네요. 눈빛이? 내가 웃었는데, 내가 인사까지 했는데. 그는 고객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른 동, 다른 호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그가 자주 가던 구역 안쪽 골목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동선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파란 점퍼 안 입었네요. 빨간색이 더 잘 어울려요. 뭐야 이건?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빨간 점퍼를 입은 날이었습니다. 파란 점퍼는 어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날 보고 있다. 이튿날 그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계속 이상한 리뷰가 달립니다. 신고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고객 리뷰는 개인 의견이므로 삭제가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 리뷰는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말수가 적네요. 피곤해 보여요. 음식이 맛있었지만 당신의 얼굴은 더 맛있어 보여요.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별점은 숫자가 아니라 그의 일상에 찍힌 감시 표시였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수시로 진동했고 리뷰가 달릴 때마다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리뷰를 눌러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써 있을까? 누가 또 뭐라고 했을까? 새벽 2시, 그는 결국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 리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셨네요. 씻기 전엔 좀 쉬셔도 되잖아요. 뭐야 이건? 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씻기 전이라는 말. 그건 집안에 그 순간을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커튼이 제대로 쳐져 있지 않았던 걸 떠올린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박동을 세는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뷰의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찬보다 당신의 미소를 더 좋아하실 텐데요. 퇴근은 항상 10시쯤이던데 피곤하시죠? 요즘엔 커피를 덜 마시네요. 건강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 루틴, 가족사까지 누군가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IP는 다 해외 우회고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앱 회사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수사도 쉽지 않아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후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져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꺼버리자. 그렇게 결심했지만 자정이 조금 넘자 다시 울렸습니다. 자려고요. 오늘은 파란 침대 시트네요. 그 색 참 보기 좋네요. 누구야? 어디서 보는 거야? 그는 방안을 뒤졌습니다. 천장, 커튼, 콘센트, 심지어 선풍기 안쪽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거울만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평점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4.9에서 4.3, 3.8, 그리고 결국 3.2까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고객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한 달만 더 이러면 계약 해지입니다. 팀장님, 오해예요. 누가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유독 민수 씨만 이런 리뷰가 달릴까요? 그 말은 칼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이제 리뷰는 단순한 별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칼이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생계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는 다시 앱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자동응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객 리뷰는 개인의 의견으로 간주되며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휴대폰 바닥에 던지면 다쳐요. 민수 씨. 다음엔 조심해서 던져요. 민수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봤어. 이건 지금 보고 있어.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수 씨는 배달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대신 걸어서 동네를 돌았습니다. 자신의 동선을 바꾸면 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걷는군요. 엔진 소리 안 나니까 조금 낯설어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 옆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잠시 겹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배달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배달 가시나요? 주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폰에서조차 작은 알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알림음이 들리고 눈을 뜨면 새로운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배달이 아니라 공포의 순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잡겠다고. 며칠 동안 그는 일부러 배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자주 다니던 구역을 피하고 엉뚱한 동네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리뷰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낯선 동네로 가셨네요. 이 근처 음식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물 한 모금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현재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의 CCTV, 가로등, 모든 게 그를 노려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복 작전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주문을 넣고 직접 그 배달을 맡기로 한 겁니다. 그는 가짜 닉네임으로 주문을 걸고 비대면 거래 옵션을 눌렀습니다. 주소는 자신의 집 근처 건물. 그는 그 건물 앞에 미리 도착해 어둠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그의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숨어 계시네요. 저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너무 식었어요. 민수는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어디서요? 그는 골목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3층, 4층, 5층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하나의 창문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달려가 5층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오직 계단 끝 CCTV의 불빛만 붉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계단에서 소리 지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각도는 CCTV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바로 옆에서 찍은 듯 가까운 거리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오토바이에 다시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달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그는 더 이상 리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놓고 앱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달 요청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닉네임 당신의 팬 주소 그가 처음 1점 테러를 당했던 건물. 끝내자는 거군요.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엔진을 걸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를 본다. 도착한 곳은 낡은 오피스텔의 최상층. 문 앞에는 CCTV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 봉투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리뷰가 도착했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오늘은 사진이 아니라 내 얼굴을 직접 찍고 싶었어. 민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건물 창문.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무너지는 얼굴. 그게 내 별점 5점이야.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문 앞에서 사진을 찍던 바로 그 순간의 모습. 프레임 아래에는 문구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상 완료. 다음 리뷰는 당신의 집에서 남길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는 멈춰 있었지만 골목 끝에서 똑같은 모델의 오토바이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비와 섞여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별점 하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민수 씨.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땐 그 오토바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물 방울만 그의 신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배달 가방도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알림음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점, 리뷰, 고객 만족. 그 모든 단어가 그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놀라서 깼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아도 귀에는 알림음이 맴돌았습니다. 별점 1점. 별점 1점. 그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믿어줄 리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수척하니, 민수야? 배달 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좀 쉬려고요. 그는 오랜만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고 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세척된 배달 헬멧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것과 똑같은 모델, 그의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헬멧 돌려드릴게요. 청결하게 관리하셨네요. 냄새가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돌려줬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간 사람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문이 없어요. CCTV에도 아무도 안 찍혔습니다. 그는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조차 감시받는 무대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고 멀리 떨어진 사무직 일을 구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전화 응대를 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리뷰는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진요. 새 직장에 들어간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그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 배송 완료 알림.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며칠 전 주문한 생필품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별점 5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고객님. 이번에도 아주 잘 관찰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역시 실내 조명이 당신에게 어울리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건너편, 맞은편 건물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별점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착이 아니라 그를 콘텐츠로 삼은 감시의 놀이였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불안, 그의 모든 반응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죠.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별점 남길게.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비대면이라서 안전할 줄 알았죠. 그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닫혔고 복도에는 커피 향기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책상 위엔 커피 한 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컵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민수 씨. 별점은 5개예요. 그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커피에서 나는 향은 익숙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서 맡던 그 향기와 똑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엔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실루엣은 천천히 손을 들어 엄지를 올렸습니다. 별점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별점 5개가 인생을 지워버렸습니다. 비대면이라고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는 익명의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공포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남긴 리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